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오늘 해설위원회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딩신 구단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어제 대국도 승리로 이끌며 이 파죽의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세 번째 주자와 만납니다. 이 한국의 세 번째 주자 어떤 선수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신진서 구단과 이동훈 구단 둘 중에 한 기사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국 리그 오더에서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났죠. 네, 이번 주 한국 리그 오더에서 제외됐던 이동훈 선수가 한국의 세 번째 주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대국 감상하시기 전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 남아있는 선수들의 명단과 또 오늘 대국을 펼치는 이동훈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프로필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5억 원의 상금은 우승 9개에게만 주어지고요. 농심하면은 또 연승 상금이죠. 3연승 시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이후 1승마다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1분 1회. 자, 그리고 1차전은 중국, 2차전은 한국의 부산, 3차전은 다시 중국의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베이징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부산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되겠어요. 농심신라면배 역대 대회 결과입니다. 자, 우승 횟수는 한국이 월등히 많지만요. 최근 우승국들을 보면 한국보다는 중국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이 많이 우승을 했고요. 네, 재작년에 김지석 구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네. 자, 김지석 구단 아쉽게 1차전에서 양딩신 선수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자, 지난 1차전 결과와 2차전 어제 대국이었던 본선 5국 결과입니다. 자, 본선 1국에서는 원송진 구단이 일단 1주전으로 출전을 해서 기분 좋게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에게 1승을 거뒀는데요. 자, 이 1승을 2승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양딩신 선수 때문인데요. 네, 지금 양딩신 선수가 사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는 한데 대국 내용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좋은 바둑을 역전을 허용을 하고 다시 역전을 해서 승리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선수가 우세를 계속해서 지킬 수만 있다면 오늘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자, 15명의 이번 21회 농심신라면배 출전 선수 명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3명, 중국은 5명, 일본은 2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흑백 처리된 기사들이 이제 1차전과 2차전에서 탈락을 한 선수들이고요. 오늘은 양딩신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중국은 다들 컬러 사진밖에 없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프로필 비교입니다. 랭킹 면에서는 자국 랭킹, 양딩신 선수가 3위로 이동훈 선수보다는 조금 높고요. 상대 전적 면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2승 1패로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죠. 작년 갑조리그에서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재작년에서는 패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신예 대회에서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한 적이 또 있죠. 자, 오늘은 이동훈 선수와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2차전 본선 6국입니다. 자, 두 선수의 프로필 비교도 한번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두 선수의 기풍면에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어떤 대국이 그려질까요? 네, 두 기사 모두 바둑을 좀 두텁게 짜는 스타일인데 이동훈 선수가 그래도 비교적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양딩신 선수가 좀 더 두터운 편이기 때문에 중반에 양딩신 선수의 힘을 이동훈 선수가 잘 받아쳐야 합니다. 네, 과연 이동훈 선수가 이 양딩신 선수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자, 오늘은 본선 2차전 6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부산 농심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농심배와는 정말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농심호텔은 기사들에게도 정말 이제는 익숙한 장소가 됐어요.
뭐 일단 호텔이 좋은 건 두말하고 그곳에 있는 온천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를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정말 좋습니다. 네. 2차전을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과 또 응원하러 온 선수들은 아마 이 온천에서 여독을 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보통 시합인 선수들은 잘 가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나 좀 쉬는 분들이 많이 가죠. 오히려 대국을 하는 선수들은 계속 바둑 연구를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바둑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막상 또 가려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귀찮죠? 네, 피로를 풀러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데까지가 좀 아, 발길이 좀 잘 안 떨어지죠.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운동도 가면 좋은데 네. 가기까지가 어렵죠. 네, 가기만 하면은 뭐 거의 70%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초반 포석은 이동훈 선수도 양화점, 양딩신 선수도 양화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양화점은 양딩신 선수가 좀 즐겨 쓰는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양딩신 선수가 한창 성적이 좋을 때 양화점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포석들을 좀 사용을 하다가 다시 양화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았나 봅니다. 네. 네, 이동훈 선수는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두는 바둑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공지능 공부를 안 하고는 성적을 잘 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그렇죠. 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정보나 수법들을 알고 있어야 바둑을 두기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곳에 대한 판단이 사람은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수치로 좀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공부를 했을 때 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해 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카메라 후레쉬가 이 초반이라 그런지 선수들을 찍기 위해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촬영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어지죠. 네, 지금 대국하는 이 두 기사는 그 카메라 플래시에 많이 적응이 돼 있는 기사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카메라에 좀 의식을 하면서 사진 찍힌 선수는 없는 거죠. 뭐 입단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저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 선수들은 이제는 뭐 익숙할 거예요. 오히려 사진을 안 찍으면 좀 더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선수들이죠. 계속 사진 찍히다가 안 찍히면 기분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때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당장 우아 쪽을
네, 당장 이쪽을 젖히고 끊어서 건드려가는 것도 있고요. 이쪽을 양걸쳐서 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진행을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양걸침을 했을 때 여기를 보통은 붙이는데 네. 지금 이 걸침이 있기 때문에 아, 축머리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축으로 잡혔을 때는 아무래도 축으로 잡는 쪽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다는 게 기사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죠. 양딩신 선수는 오늘 대국이 2차전에서 맞이하는 이 두 번째 대결인데요. 어제 열렸던 2차전의 첫 대국, 이치리키료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마냥 또 양딩신 선수가 흐름을 이끌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네, 초중반에는 바둑을 잘 짜 나가다가 중반에 바꿔치기를 하면서 그때는 오히려 백이 좋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이치리키료 선수가 좀 무리하게 백도를 살려 나오다가 판을 그르쳤는데 네. 분명히 좋은 바둑을 양딩신 선수가 좀 쉽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좋은 바둑을 근데 승리로 이끈다는 게 정말 말이 쉽지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좋은 바둑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좋은 바둑을 만드는 것도 또한 뭐 쉽지가 않고 그거를 지켜내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정말 이 한 판 이기기도 힘든데 이 또 각국에서 내로라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대결이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됩니다. 물론 한국도 정말 정예 멤버로 꾸려졌지만 이번 중국팀의 명단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멤버가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번 농심 신라면배가 중국 대표팀이 가장 센 것 같아요. 역대 중국 대표팀과 비교를 했을 때 멤버 구성이 가장 탄탄하고 그리고 현재 컨디션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선수들이 중국의 베스트입니다. 우선 중국 선수진을 보면 전원 다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랭킹 8위권 안의 기사들입니다. 가장 랭킹이 낮은 기사가 8위인 셰어라오 선수예요. 네, 그렇죠. 셰어라오 선수도 전에 LG배에서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한국 강자들에게 승리를 잘 거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또한 정말 만만치가 않은 선수죠. 하지만 또 한국에는 든든한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그리고 오늘 대국을 하고 있는 이동훈 구단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2차전에서는 좀 한국 선수들의 연승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응원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동훈 선수의 어깨가 가장 무거울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가 딱 2차전 남은 대국만 다 이겨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동훈 선수도 본인이 이겨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만약에 자신이 패배를 한다면은 확실히 중국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한 판 정말 큽니다. 네, 반대로 이동훈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둬준다면은 네, 뒤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 너무 든든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이제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 판이 2차전의 마지막 판보다 더 중요한 대국인 것 같아요. 뭔가 양징신 선수의 연승의 흐름도 끊어낼 수 있고요. 2차전에서 한국 팀의 첫 승리를 또 이동훈 선수가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이번 농심배에서 갖는 기대를 좀 더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한국팀이 우승을 한다면은 최종국 다음으로 중요한 판이 아마 이 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흑은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이 백도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쪽 부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은 사실 여기에 백돌이 단수치고 느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은 집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쪽을 받는다면은 백은 이곳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부분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당장 이쪽에 실리를 차지를 하는 것도 좋은 자리죠. 우화 쪽의 형태를 보면 늘 고수들은 이렇게만 진행시켜 놓고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둬서 실전에서 둘 때에도 그렇게 두고 싶기는 한데 막상 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 손을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끊기는 자리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쪽을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끊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흑이 젖히고 한 칸을 띄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백이 먼저 둔다면은 네. 이 흑돌이 세력이어야 되는데 막상 다음에 백이 다가선다면은 이 돌이 세력인지도 좀 의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초반에는 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좀 더 좁혀서 입구자로 받아뒀습니다. 입구자라면은 이 두 칸의 간격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 노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 뭔가 돌이 왔을 때 그때 노려보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는 언제든지 이쪽을 붙이고 여기까지는 선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3-3을 들어가면은 흙이 웅크리거나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느는 게 선수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여기 사이를 노리는 것은 어렵겠네요. 쉽지가 않죠. 양딩신 선수와 이동훈 선수 두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는 부산 대국 현장입니다. 정말 견실하게 지키네요.
어떤 수들을 좀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쪽 부근을 들어가는 것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좀 흙도 지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하 쪽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더 확실한 실리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이동훈 선수는 우하 쪽을 정리시켜 가고요. 여기서는 흙이 그냥 있는다면은 가장 보통인데요. 이곳을 잇는다면은 부문정의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수인데 지금 이쪽을 잇지 않고 뭔가 이 백도를 압박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건지 이동훈 선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압박을 한다면은 뭐 붙이거나 그러는 건가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이 우변 쪽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를 두면은 뭐 계속해서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를 두더라도 흙이 늘어나는 집보다는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면서 엷어지는 이 흙돌이 더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이고 네. 만약에 젖힐 때 끊어서 뭔가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사실 이게 일단 흙이 집으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냥 빵따냄을 주는 건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네.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가 정말 흙이 두터워서 네. 이 빵따냄이 좀 위력이 없을 때는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빵따냄이 이곳의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네. 하변으로 가네요.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우아 쪽의 교환은 그냥 이 교환 자체로 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 이 벌림이 지금은 괜찮은 것이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곳을 들어가고 흑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지금 이 형태가 축이라면은 백이 이 선택을 했을 때 흑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돌 때문에 흑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절묘한 곳에 있네요. 네, 돌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축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치면은 나가서
흙이 축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 이쪽 상변을 들어가고 한 칸을 벌리면은 이런 자리를 두면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흙도 하변 쪽으로 손이 갔기 때문에 백도 상병 어느 정도 보강에 들어갈 텐데요. 네, 백은 여기서 우변 쪽을 끊어 잡으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상변 쪽이 되겠죠.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지금 이 부분적인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이곳을 끊고 늘어서 싸우는 게 흑이 손 뺐을 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인데요. 지금은 약간은 애매한 것이 이곳에도 흑돌이 있고 이쪽도 지금 흑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끊고 늘었을 때 이런 데를 붙이는 활용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만 끊어준다면은 흑은 언제든지 이 교환을 하는 게 득입니다. 초반 방향 선택부터 공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네, 지금 양딩신 선수가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바둑판을 가리는 머리로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 너무 큰 흑돌이 지금 바둑판에 놓이기 때문에. 털난 흑돌이요. 네. 이게 참 집중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선수마다 집중했을 때 성향이 있는데, 뭐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턱을 개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집중했을 때 나오는 습관들이 다들 다르죠. 아, 끊어갑니까? 아, 지금도 끊어가네요. 주변에 흑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끊어가는 게, 네.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과감합니다. 네, 다음에 진행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흑은 있고요. 늘고 두 칸을 벌렸을 때 백도 이쪽 부근을 먼저
붙이면서 좀 더 두텁게 만든 다음에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으로 협공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행마인데요. 이렇게 끊어놓고 흑돌들을 백돌 연결을 해가자 하면은 흑도 이 백의 간격들을 좀 노려보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주변 흑돌이 많기 때문에 백도 갈라진다면은 피곤할 텐데 그것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하변 쪽을 먼저 붙여간다든지 좀 더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지금 우변 쪽을 두고 백돌이 갈라진다고 봤을 때는 네. 사실 흑보다는 백이 좀 더 피곤하겠죠. 끊어는 놨는데요. 양딩신 선수 이곳에서의 행마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한국의 이동훈 선수와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또 특히 이제 농심배 대표 선수가 되고 나서부터 농심배에 대해 많이 이제 집중하려는 모습을 좀 그렇게 좀 느꼈었고, 또 이번에도 바둑리그도 이제 좀 참여하지 않으면서 뭐 감독님의 배려가 있었겠죠. 네, 농심배의 모든 포커스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딩시 선수는 이제 세계대회 이제 우승을 했을 정도로 강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둑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상당히 좀 대처하기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기가 사실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러나 이제 양딩시 선수의 좀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허세 판단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는 뭐 이제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 이제 탕웨이싱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증명이 된 바가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끝내기 부분이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이동훈 선수의 가장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초중반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끌어 간다면 후반전에서는 분명히 이동훈 선수가 승산이 있다 보고요. 네, 홍민표 코치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양딩신 선수의 약점, 정확한 형세 판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끝내기에서 정교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이런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딩신 선수의 이런 두 가지 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양딩신 선수가 끝내기가 센 줄 알았는데요.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네,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알고 있는데 홍민표 코치는 옷을 한겨울처럼 입고 있어서 어제 찍은 게 맞나? 네, 오늘 찍은 게 맞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국대 유니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었군요.
네, 혹시 작년에 찍은 거 아니겠죠? 참 이동훈 선수가 또 강점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양딩신 선수를 분석하면서 충분히 승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딩신 선수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우변을 갈라갔습니다. 이걸 갈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좀 애매한데요. 좀 갈라간 것 같기는 한데 눌러간 것 같기도 하고 간격이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흙이 좀 반격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흙이 둔다면은 입구자로 나오는 게 가장 일감이고요. 날일자를 두는 것은 여기를 붙이고 끊었을 때 단수 치면은 백이 나갈 수도 있고요. 위에서 단수 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네, 날일자를 뒀을 때요. 네. 여기를 끊어가면 단수 쳤을 때 이곳을 나가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먼저 공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늘었을 때 이곳을 받아야 되면 흙이 넘어가는 게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뭔가 조금이라도 공작이 돼 있다면은 이곳을 흙이 늘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를 막고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날일자로 나간다면은 그때 붙이나요? 네, 그때는 뭔가 이쪽에 활용이 필요합니다. 날일자를 두고 위에서 막는 것도 사실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거예요. 흙이 따내면은 위에서 막는 게 가능한데요. 네. 지금 여기서 흙이 늘어서 이렇게 세 점을 잡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흙의 입장에서 선택이긴 한데요. 백이 만약에 여기가 잡혀서 하변 쪽의 모양이 좋아지는 게 좀 꺼려진다면은 당장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흙이 정말 솔직하게 둔다면 여기를 한 칸 띄워서 나가는 것은 있기는 해요. 백이 막는다면은 날일자를 둬서 아예 붙일 수 없게 하는군요. 네, 지금 붙이고 끊더라도 단수 쳤을 때 뭐 나가든지 아니면 이쪽 끊더라도 위로 느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을 띄워서 교환을 한다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네, 한 칸을 띄면은 백도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중앙 쪽을 둬서 넘겨주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흙이 좀 눌린 형태라서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니죠. 마감한 주면은 한 칸을 띄워놓는 게 좋은데 그냥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는 두 대국자 모두에게
그 등 쿠션이 있었는데요. 이동훈 선수는 이 쿠션이 있는 게 불편했나 봐요. 네, 이동훈 선수는 쿠션을 뺀 것 같네요. 잠시 어제는 양진시 선수가 이 쿠션을 또 안아놓고서 바둑을 두기도 해서요. 참 움직임이 많은 기사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양등신 선수가 사실 바둑 둘 때 보면은 생각보다 제스처가 많고 재밌어요. 네, 기사들이 뭐 승부를 떠나서 그냥 양딩신 선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네. 그냥 좀 귀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형들이 굉장히 아끼고 예뻐하는 기사겠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은 네. 네, 많이 귀여워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바둑도 잘 두고 네, 성격이 되게 착해 보입니다. 착한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막 거만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양딩신 선수의 인터뷰는요. 네, 그렇죠. 오늘은 먼저 두 선수가 승부처를 맞이하기 훨씬 전에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초반 진행이 좀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뭔가 좀 두 선수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동훈 선수는 흑의 모양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좋은 형태로 전투를 마무리 지어야 다른 쪽은 백돌이 그래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돌이 많은 곳에서 일단 기분 좋게 싸움이 지어야 할 텐데요. 제가 말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저거는 낮잠 자기 전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뭔가 포근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예전에 4층 본선대국실에 쿠션이 다 놓여 있었는데 네, 기사들이 저런 느낌으로 바둑을 많이 뒀어요. 지금은 다 치웠잖아요, 쿠션을. 네, 그렇죠. 지금은 쿠션이 없죠. 뭔가 쿠션을 앞에 뒀을 때 그 포근함이 또 있잖아요. 그쵸. 안락해지죠, 확실히. 네, 예전에 장고대국을 두면서 10시에 이제 바둑을 두다가 1시에 봉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대국장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힘들어요. 졸려서요. 네, 그때 쿠션을 안고 있으면은 이게 잠을 안 자기가 잠이 솔솔 올 것 같은데요. 네,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선수들이 점심을 먹었다면은 지금이 딱 졸릴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보통 농심배 선수로 출전하는 기사들은 생각보다 밥을 빨리 먹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졸리기 때문에 그 왜 머리에서 써야 될 피까지 소화시키느라 몸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컨디션 조절의 하나이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죠. 손을 돌리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손을 뺍니까?
예전에 네. 정말 모르면 손 빼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좀 불안한 게 손을 빼고 계속 두니까 그래프들이 흙 그래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뭔가 한눈에 봐도 사실 흙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100이 미러까지 놓을까요? 모르겠어요. 거기 미는 게 좌변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 네. 상변에 들어가는 수를 자신의 손으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0이 우변을 한 번 더 두면은 흙 3점은 잡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을 먼저 백이 두는 순간 이 세 점을 살리기는 어렵고요.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을지 아니면은 이런 데를 붙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세 점을 제압을 할지가 지금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여기를 두면은 당장 이곳을 입구자로 나왔을 때 물론 백이 흑돌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둔다면은 흑돌을 확실히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활용을 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에 둬서 돌들이 쌓인다면은 이제는 잡았을 때 나오더라도 그냥 씹어서 잡을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동우 선수는 점심시간을 좀 앞당겨서 가졌나 봅니다.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거죠? 네, 그쵸. 식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전 대국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과자는 먹는 걸 봤는데 바나나 먹는 건 처음 봐요. 네,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먹는 기사들은 정말 많은데요. 네. 그 두 가지보다는 확실히 바나나가 든든하죠. 상면의 맛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일단 밀어뒀습니다. 네, 예전에 뭐 LG배나 뭐 다른 세계대회를 둘 때 이제 대국자들이 좀 점심시간이 최근에는 없잖아요. 네. 네, 대국자들이 좀 배고플까봐 마련해 놓은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가 있어요. 한 켠에 네. 이제 간식들과 같이 네. 다 있죠. 근데 거기서 뭐 컵라면이 있었던 적도 있고 뭐좀 뭔가 대국 중에 먹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와, 거기서 컵라면 누가 먹으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다 먹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탕웨이싱 선수가 뭔가 그렇게 좀 대국 중에 먹기 쉽지 않은 음식들을 막 먹은 적도 있고 그게 컵라면이었나요? 컵라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햄버거? 저도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거는 먹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이제 대국 중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요. 매력 있네요. 그러게요. 기억으로는 여자 대회, 세계 대회일 때 최정 선수는 대국 중에 바나나를 종종 먹기도 해서 그 주최 측에게 바나나를 좀 주문했다라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요. 선수들마다 대국 중에 좀 숙지하는 간식 같은 게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나나가 사실 먹기가 사실 좋거든요. 편하죠. 예.
쓱쓱 까서 그냥 입에 넣으면 되니까 사실 초콜릿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행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이동훈 선수는 철저하게 집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집을 챙기는데 네. 집이 그렇게 많은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좌상 쪽에 이어서 좌하도 똑같은 진행을 만들었는데요. 흙이 실리는 챙겼지만 또 좌변 쪽의 백 모양도 그럴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느는 게 아니라 젖혔죠. 네.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를 끊고 뭔가 이런 데를 붙여서 돌들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쪽을 젖히고 늘어서 흙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네, 보통 여기를 끊고 이곳을 붙이는 게 일감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붙이는 것도 있어요. 젖히면은 뭐 이런 데를 끊어서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 나갔을 때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흙이 괴롭죠. 실제로 이게 대국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이게 머리가 좀 가려져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상변 진행이 아니라 하변 쪽이라는 게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점일까요? 네, 그렇죠. 이동훈 선수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야가 그렇게 방해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위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국자들은 다 보이는 거죠? 상변까지 깔끔하게. 네, 그렇죠. 그거 가리면은 그럼 심판 반칙이죠. 불러야죠. 지금 이 장면에서 생각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네. 순순하게 젖혀줄 것 같지는 않아요. 끊고 반발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끊고 어느 한 곳을 붙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딜지. 먼저 붙여봅니다. 네, 지금 그쪽 붙여가는 수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흙이 어디든 젖히는 순간 끊었을 때 응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흙이 아래쪽을 늘던지 아니면 위쪽을 늘던지 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아래로 늘기에는 그냥 이런 데를 하나 젖히고요.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적인 교환들이 흙이 좀 당했어요. 그리고 위로 늘었을 때는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가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받는 모양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이어서 받고 싶진 않고요. 또 여기를 치받아서 받기에는 여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이곳이나 결국에는 이어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좀 당했죠.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좀 더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슬슬 배고파지는데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뭔가 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대육중에 ASMR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생생하게 들려요. 어찌됐든 지금 바둑은 이동훈 선수가 불리합니다. 일단 만족할 만하게 짜이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래도 아직 오늘 대국 갈 길이 멉니다. 이동훈 선수가 위쪽을 젖히고 끊겼을 때 잡는 것은 너무 딱 걸리고요. 백도 여기를 젖히는 순간 아마 먼저 이곳을 하나 끊을 거예요. 끊고 단수를 치고 끊으면은 여기 단수 당하는 순간 이쪽에 단수 치는 게 아프니까 네. 뭔가 위쪽 부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늘기에도 이곳을 돌파당하고요. 이것도 똑같죠. 젖히는 것은 끊겨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래로 젖히는 것 또한 끊고 이런 데를 붙이면 느는 것은 여기 끊기고 단수 쳐서 이쪽에 또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젖히는 것은 안 좋아요. 차라리 뭔가 반발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호구 쳐서
네, 지금 이 자리를 두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뭐 받는 것은 일단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도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반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호구 치는 게 가장 그래도 강력한 반발이에요. 다른 약점을 먼저 보강시켜 뒀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위쪽으로 젖히는 게 일감이고요. 아래로 내려서 두네요. 그쪽 내려쓰는 게 사실 그렇게 두고 싶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백의 선택인데 막아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중앙 쪽을 가볍게 막아놓고 여기 벌리는 자리가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백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하변 붙이는 곳을 정리시킨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백은 하변 쪽에 흑의 약점을 통해서 쉽게 하변 쪽에 흑집을 좀 누르면서 중앙 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어졌죠. 네, 그 자리 정말 큰 자리인데 네.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더 빠르네요. 이거 집으로도 백이 안 밀리겠는데요, 이러다가. 네, 생각보다 백집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흑집이 적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어렵긴 한데 네. 흑이 계속해서 손을 빼면서 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뚜렷하게 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괴롭네요. 생각보다 흑집은 많이 나지 않았고, 생각보다 백집은 또 커 보입니다. 제가 백이었다라면은 그냥 중앙 쪽을 먼저 막아두고 뒀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흑이 이쪽을 뛰는 순간 이 백돌도 아까보다는 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끊는 것을 이제 백도 생각을 해야죠.
당장 여기를 막으면 잡을 수는 있긴 한데 네. 중앙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활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아니죠.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좁은 곳을 벌린 듯한 기분도 듭니다. 아마 두 기사가 30분 정도씩은 시간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기사 뭐 거의 사용 시간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동훈 선수가 지금 이 자리를 갈라가면서 바둑이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백도 일단 하변 쪽에 두 점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이 두 점을 그냥 버리기에는 크고요. 그리고 움직이기에는 이전에 안 막아둔 것이 좀 후회가 되겠죠. 네. 역시 우변을 달린 건 좀 일렀던 걸까요? 네, 조금 천천히 달렸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 어느 곳으로도 받기 좀 껄끄럽다면 백이 그냥 좌변을 벌리는 건 어떨까요? 네, 좌변을 벌리는 것도 정말 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백이 조금이라도 이쪽을 가볍게 처리를 해두고 여기를 두고 싶기는 해요. 뭐 적어도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백은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해두는 게 네, 나은가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는 것은 네, 뭔가 흙이 이런 쪽을 씌워서 두 점을 공격을 했을 때 이 백돌이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호구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 좌변 쪽에 이 백돌들이 다 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뭔가 피해를 입기는 입습니다.
백이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네. 있기는 하네요. 이어만 준다면은 계속해서 이쪽을 밀어서 뒤로만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꽤 득이거든요. 여기 나와서 끊을 때 백돌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뒤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를 쪼여서 막아야 되나요? 네, 꽉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나중에 흙의 안형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뭔가 이런 데를 끼워서 끝내기를 할 때도 분명히 백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단수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1시간, 뭐 어찌 보면은 긴 시간인데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좀 일감적인 쉬운 선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양딩신 선수가 착수를 했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뛰어가는 진행인데요. 네, 지금 여기 뛰었을 때 지금 이 자리를 받을 거라면은 네. 더더욱 여기는 네, 이렇게 그냥 교환을 해두고 두는 편이 훨씬 좋았어요. 먼저 하중앙 쪽을 뒀을 때보다는 형태가 백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일단 붙여가는 것은 흑도 강수인데요. 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밀었을 때. 뭐, 아니면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이곳을 젖혀서 반발하는 것을 또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백도 뒤쪽으로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네.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지금 그 수를 결행을 하죠. 네. 자, 분위기가 조금씩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지금 백이 여기를 받는 것을 뒀을 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쪽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기세의 반발이거든요. 네, 네. 크게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부분적으로 형태만 놓고 봤을 때 네, 뭔가 좀 쉽게 받는 것보다는 좀 강력한 수를 선택을 한 건데 일단 백도 반발을 하는 게 형태가 좋아요. 이동훈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여기를 받고 이렇게 젖히고 늘면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데를 밀어가는 게 이게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백이 밀어둠으로 해서 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뭔가 흙이 움직여도 움직여도 그냥 뒤에서 다 받아주면 됩니다. 이게 수상전이 사실 여기 수가 안 늘고 세 수였더라도 수상전이 백이 느린지가 의문인데 네. 지금 여기가 네 수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맛이 없어요. 노릴 수가 없어지는군요. 그렇다고 바로 막아가기에는 또 모양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확실히 흙이 고민이 많겠네요. 뭐 아래쪽에 4점을 버리기에도 좀 쉽지가 않고요. 버리는 진행도 그런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흙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곳에서 선수를 잡고 좌변 쪽을 가는 게 크기 때문에 백은 우변 쪽을 차지를 하면서 이 좌변 쪽은 흙이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뭐 좌변 쪽에 큰 미련은 없는데 흙은 여기를 뺏긴 마당에 지금 이 좌변마저 백이 둔다면은 여기 모양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변 쪽의 공방에서 적당히 절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잡고 이 좌변 쪽을 둬야 되는데요. 네, 양딩첸 선수도 반발을 했습니다. 대신 붙이는 활용이 가능하군요. 네, 이게 지금 이수가 되는 수인지 그냥 늘어서 받는다면은 뭐 특별한 수가 있나요? 중앙 쪽으로 늘어서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치면은 나가서 흙이 이렇게까지 활용은 되기는 한데 또 이쪽을 막혔을 때 여기 흙돌도 사실 문제예요. 네. 이거 양딩신 선수가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이동훈 선수의 출전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就反正无论对手是谁，我就做好自己该准备的吧。然后就是，因为就能参加农信杯对我来说也很不容易，所以我会好好珍惜这次机会。就应该感觉的就是都差不多吧，就是大家水平，就是还是看临场发挥吧。 네, 오늘 대국을 치르고 있는 양딩신 선수의 어제 승리 후의 인터뷰 모습입니다. 자, 역시 이동훈 선수 강한 기사고 이미 두 기사가 세 차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의식하는 듯한 내용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이 양딩신 선수가 우변 쪽 받지를 않고 중앙을 늘어서 받았네요. 네, 일감대로 지금 두어갔죠. 네. 자, 저희가 찌르고 나오는 수를 봤을 때에는 흙이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변화였는데요. 네, 일단 흙이 그냥 단순하게 이쪽을 넘고 백이 받아서 진행이 된다면은 네. 뭐 여기를 붙인 수의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뭐 그냥 넘더라도 백은 아마 여기를 늘던지 아마 단수 쳐서 받았을 텐데 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뭐 여기를 끼운다든지 좀 다른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거기 거의 붙이는 것을 좀 생각은 해봤었는데 네. 저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이 막았을 때 이쪽을 붙이는 게 혹시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백이 늘어만 준다면은 뭔가 여기를 결행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막는 게 지금 없어졌으니까요. 지금 이 붙이는 수 어때 보이시나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백도 여기를 그냥 받고 흙이 중앙 쪽을 둔다면은 좌변을 가는. 네, 선수를 잡고 좌변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양딩신 선수도 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당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흔히 예상하지 못한 수를 당했을 때 또는 발견을 했을 때 자세를 크게 고쳐앉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수를 당하기는 했는데
백도 이 중앙 쪽을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그냥 호구 쳐서 정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붙인 수의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은 흙이 넘어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집으로도 크고 이 중앙 쪽도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수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 단순하게 아까 이렇게 돌파하고 백이 잡고 넘는 진행이 돼서는 그거는 사실 흙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뚜렷하게 이 두 점을 제압한 형태도 아니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끼우는 게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거든요. 단수 치면은 같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 끊겨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잡는 게 훨씬 크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끼울 때 단수 네. 치고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흑돌이 살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막아서 이 흑돌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절묘하게 여기 이어져 있는 게 자충이라서 끊는 게 안 되네요. 네, 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 끼워가는 수를 선택을 하죠. 네. 네,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 넣는 게 된다면은 좋은데요. 중앙을 잡는다면은 이게 잡는 모양이 이렇게 쳐야 되네요. 네, 어찌됐든 뭐 여기를 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 나갔을 때 백이 여기 막아서 수상전 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울까요? 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를 잡더라도 단수 치고 이곳을 두면 끊었을 때 여기가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흑수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진행이 되죠. 네.
끊었고요. 이거는 백도 패를 네.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요? 네, 중앙 쪽이 잡히더라도 뭐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를 해소를 하고요. 단수 치면은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은 뭐 여기 그냥 호구 쳐서 지켜두면 됩니다. 여기 어차피 단수 치는 순간 이 두 점을 잡기에도 여기 뚫리는 게 또 생기죠. 중앙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백돌들은 계속 영향을 좀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두 점 잡게 됐고요. 아, 그러면 좌변 쪽은 백이 먼저 손이 가는 거죠? 네, 지금 여기를 따내는 순간 좌변 쪽은 먼저 백이 손이 갈 겁니다. 여기를 이어야 이 백돌이 좀 무거워지는데 여기를 따내는 순간 좌변 쪽을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두더라도 끊는 것은 먼저 여기 하나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버리기만 하더라도 전혀 큰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좌변을 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백이 이 돌을 살려 나오게끔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프들은 지금 백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정도의 느낌인 건가요? 네, 뭔가 느낌은 그냥 반면 승부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정말 쉽게 백이 여기를 정리를 하더라도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4, 24, 34, 44, 흙집이 한 50집이 좀 넘을까 말까 이 정도의 집인데 백은 여기가 20, 30, 35집 그리고 이쪽 모양과 덤 근데 여기를 백이 먼저 두니까 여기가 네. 뭐 한 15집만 나더라도 집으로는 반면 승부죠. 결국엔 백이 우변도 지키고 좌변까지 둔 꼴이 됐으니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뭔가 이 팩감으로 두 점을 잡아서는 흙이 할만해야 되는데 실제 바둑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앙 빵 때림이라고 해서 꼭 뭐 30집 이렇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좀 드러나네요. 네, 중앙 쪽에 흙이 두 점을 따내긴 했지만 여기에 백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크게 효력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내 집에 좀 플러스 알파 정도 느낌. 그래도 이 하중앙 쪽에 좀 약한 백도를 몰아가면서 괴롭힌다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겠죠. 네,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네. 식으로 계획을 짜볼까요? 그래도 일단 여기는 네, 이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 흑의 생각은 이 백도를 그냥 젖혀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백이 이 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뭐 살린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 살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쪽 부분으로 두면서 이 백도를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살리는 게 사실 집으로 꽤 크기는 해요.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를 둬서 끊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단수 쳐서 살려둔다면은 흑도 여기에 약점이 신경 쓰입니다. 단수 치기 전에 뭔가 백도 이런 데는 하나 교환을 하겠죠. 네. 아예 백도를 몰아가려는 생각이군요. 정말 양딩희 선수 근데 잘 두네요. 뭐 오늘 바둑을 보면서 뭐 네. 한 차례 실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양딩신 선수는 눈에 띄는 실수 없이 꾸준히 좋은 수들을 찾아내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둑이 백이 좋아서 그렇지 이 우상 쪽도 여기를 들어가면은 밀고 붙이는 순간 수가 나요. 치중 가더라도 빈상각을 하면은 여기를 찝고 끊어서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뭐 이쪽을 젖힌다든지 뭔가 이쪽으로 약점을 지키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젖히는 것은 그냥 뭐 여기 단수 치고 이런 데를 붙이더라도 막는 것은 이쪽을 젖히고 빠져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사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들어가면은 그냥 막아야 되나요? 근데 뒤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백이 사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백은 이 수를 결행하기 전에 뭐 이런 데를 붙여서 흑이 넘어가는 것조차 좀 못 넘어가게 만들어두고 수를 결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생각보다 많이 두어지는 수가 여기를 붙이는 수인데요. 늘면은 넘어서 네, 지금 붙여가죠. 위쪽을 젖히는 것은 흑이 늘었을 때 이 네. 흑도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앙 쪽에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아요. 넘어가고요. 이 교환들이 흑이 백을 몰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 글쎄요. 이 백도를 몰기는 몰 텐데, 그래도 약간이나마 힘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멀리 있나요?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백돌이 뭐, 잡힐 돌 같지는 않아요. 네, 백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서 받아두겠죠. 백의 입장에서 먼저 변화를 구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엔 넘어둘 겁니다. 보통 지금 같은 형태에서 흙이 흐름을 타려면은 뭐 이런 데를 치받고 젖혀서 늘 때 이런 자리를 끊어서 입는 것은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하나요? 돌파를 하면서 모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붙이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교환을 해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붙였을 때 백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환을 생략했기 때문에 여기를 치받는 것도 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밀어서 좀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대국이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그 이상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가 남아있는 제한 시간이 마냥 여유롭지는 않겠습니다. 네, 슬슬 시간 압박이 될 때예요. 진행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는 백이 뭐 젖힌다든지 뭔가 반발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히 받는 선에서 최대한 깔끔한 수를 선택을 할 텐데 아까 붙여둔 2점 쪽을 밀어서 받는 것이 네. 가장 간명한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면서 그나마 좀 반발을 하는 것은 여기를 치받아서 받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생각보다 좋아요. 뭐 이런 데를 갈라가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고 나중에 흙이 이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이쪽을 끊어가는 수도 방비를 하면서 이 중앙 쪽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흑은 치받고 젖혀서 백이 이런 선택을 더 못하도록 하는 게 나았을까요? 네, 사실 흑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치받을 이유도 없었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 바둑이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치받아서 받는 순간 흑의 입장에서 한 가지 장점은 뭐 이런 데를 끊었을 때 이곳이나 이곳을 끊었을 때 부분적으로는 여기 축이 성립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를 끊어주는 게 사실 좀 너무 악수라서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젖혀서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은 이게 잡기는 잡았는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끊어가면서 한 점도 보태주고 또 중앙 쪽으로도 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보이시나요? 네, 얼핏 봤을 때 이동훈 선수는 5분 이내로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양등신 선수는 한 10분 정도 남았을까요? 네, 대략 10분 언저리, 10분 조금 안 남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쓰여지는 저 시계를 보면은 거기에 5분 전부터 표시가 되는 조그만한 침이 달려 있어요. 네. 네, 그게 이동훈 선수는 분침이 그곳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양딩신 선수는 아직 그 침이 걸쳐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계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게요. 이 개시원이 시계를 이쯤 되면 조금씩 확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계 옆에 물건들을 정리했으니까요. 아마 두기사 초읽기까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시계를 사용할 때 게시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 시계는 시간이 다 돼도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시계가. 네, 그렇죠. 너무 조용히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제한 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시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시계가 나오기 전에는 저 시계를 양쪽 방향으로 2개를 놓고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두 가지를. 2가지를 누르는 거죠, 시계를. 그러면 기록자 쪽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네, 그렇죠. 뭐 분명히 그래도 사람이 누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기는 하겠지만 뭐 오차가 몇 초 내외이기 때문에 끊어간 곳의 방향이 오히려 변쪽이네요. 네, 반대쪽을 끊는 순간 좌상 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수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곳을 끊는 순간에는 흑이 무조건 이쪽 부분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백이 중앙 쪽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최대한 이쪽 부분을 가볍게 처리하고 중앙 쪽 한 칸을 뛰면서 이 백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뛰더라도 흑이 여기를 끊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이 있고 끊을 때 젖히면 느는 것은 쉽게 연결이 되고 젖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자리가 단수 치고 나왔을 때 흑이 막으면은 단수 치고 바로 흑도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단수 치지 않고 중앙 쪽을 뛰더라도 사실 특별한 수는 없습니다. 네. 중앙 백돌에 대한 공격도 쉽지가 않고요. 거기 끄는 것은 백도 호구 쳐서 물론 흑이 집으로 약간 이득을 보긴 하지만 네. 백 모양이 너무 깔끔해집니다. 지금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는 여기 끊어 잡는 게 가장 커요. 늘었을 때 뭐 이 중앙 쪽의 힘도 다르고 다음에 이쪽을 미는 것도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를 지금 흑은 집이라고 우기고 있기는 한데 보통의 경우라면 뭐 이런 데를 밀어서 여기 뭐 입구자를 두면은 이곳을 젖혀 있던지 교환을 하고 이곳을 받아두는 게 사실 정말 크거든요. 뭐 그러면 귀의 맛도 없어지는 네, 건가요? 귀 맛도 없어지고 중앙 쪽도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뭔가 백이 이 귀 쪽에서 백이 먼저 건드리는 순간 이런 데를 밀어가는 것의 가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초읽기 1회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네요. 흑이 좌상 쪽 귀를 두고 좌하 쪽까지 둘 수 있다면은 그럼 집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나요? 글쎄요, 그 정도로 뭔가 따라갈 수 있는 바둑이라면은 네. 흑이 중앙 쪽을 몰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쵸. 그 전에도 귀를 둘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건가요? 6초. 하나, 둘, 셋, 네, 집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네. 전체적으로 일곱,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방어세가 확실히 백이 좋기는 합니다. 이동훈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줘야 하는데요. 흙이 뭔가 추격해 볼 만한 곳을 만들 수 있다면은 지금 반상 위에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흙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뭐 이제 이쪽 부분밖에 없어요. 뭐 여기 백돌과 이쪽의 백돌, 뭐 그 사이를 잘 노려가면서 뭔가 좀 득을 볼 수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집으로 큰 자리인 이 자리를 끊어 잡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중앙 쪽을 두텁게 눌러가면서 사실 뭐 이런 데를 붙이더라도 흙이 반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백돌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백이 두어가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좀 더 판을 어지럽혀야겠습니다. 자,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은 한국팀의 이번 6국 승리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동훈 선수 좀 더 응원해 보겠습니다.